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로빈후드, 그리고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까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월가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융 거인들이 지금 XRP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XRP 같은 경우는 SEC 소송이라거나 불확실성, 법정 싸움 이런 키워드로만 소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 XRP는 소송 뉴스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 속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다뤄야 될 시점인 거고, 단순하게 기술이 좋은 코인, 송금 빠른 블록체인이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조용한 투자, 히든로드 인수, 리플 레저 업그레이드, 그리고 로빈후드 선물 상장과 미국 SEC 소송 종결까지 지금 XRP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환점의 순간들을 한 가지로 엮어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호재 브리핑이 아니라 XRP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브리핑인 거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골드만삭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리플의 공동 투자자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는 사실인데요. 이거는 언론 인터뷰나 뒷말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 대상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골드만삭스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보도 자료라거나 회견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정말로 아무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리플의 투자자로 이름을 올려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통 금융,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기관 같은 경우는 규제랑 법적인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죠. 조금의 자본만 있어도 쉽게 발을 뺄 수밖에 없고, 철저한 리스크 점검 없이는 단돈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골드만삭스가 리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이미 제도권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신호인 거고, 결과적으로 리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위험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작년 당시 골드만삭스가 주최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드만의 임원과 공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라 보수적인 월가가 우리는 리플의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셈인 거고, 리플은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까지 10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과 테스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투자 확인은 그 연줄이 단순한 기술 협업을 넘어서 금융 생태계의 깊은 신뢰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지금까지 XRP는 미국 SEC 소송 때문에 위험한 코인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이미지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제도권이 신뢰하는 파트너,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주목하는 연결고리로서 리플 XRP가 새롭게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용한 투자 자체가 이 상징성과 무게만으로도 시장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리플이 단순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짜 금융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리플 XRP고요. 실제로 리플 XRP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히든로드예요. 히든로드 같은 경우는 이름만 보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 기반의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연결해주는 백본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리플이 이 히든로드를 인수해버렸죠. 그것도 무려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M&A가 아니라 리플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송금 서비스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를 직접 품고 갈 겁니다.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을 한 거고, 그동안 XRP는 국제 송금 코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강했죠.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까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리플은 히든로드를 통해서 기관용 결제 시스템, 그리고 신용 인프라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 아닙니다. 이제는 탈중앙 금융 시스템의 중추 자산으로서 기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히든로드는 특히 기관 간의 신용 기반 거래, 즉 담보 없이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프라임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 기존 전통 금융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거를 블록체인, 그것도 리플 네트워크에 도입을 한다는 것은 XRP가 기존 금융의 신용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길을 열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밖에 없어요. XRP는 단순하게 전송이 빠른 게 아니라 이제는 거래소랑 기관 간의 신용 흐름을 정산할 수 있는 기반 자산으로서 위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리플 냈죠. 즉 XRP 원장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 통합 자체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말은 XRP가 점점 이더리움처럼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히든로드 인수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의 이번 행보는 기존의 단순 송금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가지고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백엔드 인프라를 통째로 장악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리플 XRP가 있어요. 앞으로 XRP는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중핵 자산으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XRP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전환점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리플 레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죠.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XRP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만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될 기능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개편인데요. 지금까지 XRP 원장은 빠른 송금과 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었지만 계약 기능이나 프로그래머블한 트랜잭션은 지원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간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걸 넘어가지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관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XRP가 결제 특화형 블록체인으로 알려졌었다면 이제는 기관용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셈인 거고,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은 지금 기관이 쓸 수 있는 이더리움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라면은 리플은 거버넌스랑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들을 위한 디파이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XRP가 단순하게 토큰 하나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로서 성장 중이라는 뜻인 거고, 특히 리플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은행, 결제 네트워크,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생태계가 단순하게 코드만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업그레이드가 XRP 원장을 단순한 송금 도구에서 고성능 금융 인프라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들은 보안성, 확장성, 규제 친화성까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리플이 준비하는 이 XRPL 2.0은요, 미래의 제도권 디파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드리자면 리플은 이제 기관용 이더리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 중심에는 XRP 원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XRP는 이제 새로운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는 XRP가 구조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XRP가 단 하루 만에 5.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코인데스크 20 지수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재료가 아니라 세 가지 단기 촉매제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빈후드의 XRP 마이크로 선물 상장입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개인 투자 플랫폼이죠. 여기서 XRP 기반 마이크로 선물 상품이 출시됐다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도 XRP 파생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다는 뜻인 거고, 이건 단순한 선물 상품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유동성 증가, 참여자 확대, 거래량 급증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선물 시장은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심에 XRP가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기다리던 뉴스예요. 미국 SEC 소송의 완전한 종결입니다. 지난주에 리플과 SEC가 교체 항소를 모두 다 철회를 하면서 XRP는 이제 법적으로 미등록 증권이라는 꼬리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됐고요. 이제 XRP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기관 유입, 거래소 재상장, ETF 논의까지 다시 한번 활발해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법적인 안정성을 넘어서 투자자 심리를 짓눌러 왔었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인 거고, 세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최근에 XRP 활성 주소 숫자가 110만 개를 돌파했고, 이거는 네트워크 참여자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 생태계를 사용하는 사람과 거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예요. 결국에 지금 XRP는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쉬워졌고요.
법적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사용자 기반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은 단기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XRP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복구시키고 있는 거고, 심리랑 펀더멘털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이런 구간들 자체가 중장기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XRP는 그저 단기 반등이 나올지 아닐지를 따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XRP는 완벽하게 새로운 무대 위에 올라서고 있는 중인 거고, 골드만삭스의 조용한 투자, 프라임 브로커 히든 로드 인수,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과 기술 업그레이드까지, 그리고 미국 SEC 소송의 완전한 종료랑 파생 시장 진입까지, 이런 모든 흐름들이 단순한 호재 나열이 아니라 XRP의 위치 자체가 재정립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가격은 항상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조정과 반등 자체가 반복되는 혼란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는 방향을 잃고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한테 진짜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RP는 단순하게 결제형 코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편입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 중심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수익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할 시점이고,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 방향을 잃고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다음 시장의 주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XRP 평균 매수 단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한 번씩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를 적어보면서 코인 시장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코인 시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XRP 하나만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보고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새 XRP가 소송 끝나면 큰 상승 나온다, 만원, 10만원, 100달러 이상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 듣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XRP가 얼마까지 상승한다는 것만 보고 몰빵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코인 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XRP만 보고 시작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 없이 속편하게 몰빵하고 장투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하는 게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XRP는 큰 호재란 악재를 동반하고 소송까지 여러가지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는 장기 투자다, 오래 볼 거다, 얼마까지 상승하는 순간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 장기 투자의 시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XRP가 상승을 안 한다고 해서 코인 시장이 멈춘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XRP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 누군가는 최근에 단기 저점 2,700원에 매수해서 3,050원 부근에서 10% 넘는 수익 실현, 익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XRP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고, 하락하다가 단기 저점 찍으면은 누군가는 다시 매수해서 반등 나오고 또 다시 익절하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다시 하락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50에서 100% 수익을 노리는 게 현명한 건지, 10에서 20%를 여러 번 쌓아 나가는 게 현재 시장에 유리한 건지, 꼭 투자 시장의 큰 폭을 보면서 대응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